자,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해설은 끊임없이 나갈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강의가 지금 뭐 중간에 끊기엔 애매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길게 하지 않습니다. 핵심을 전달하고 사회문화는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타 여러분이 확산시켜서 공부할 거는 알아서 하시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출제가 됐던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래서 문제 확정됐어요. 이번에는 작년하고 달라요. 문제가 뭐 몇 개, 4개 나갈 때 5개. 사회문화 5개 고정입니다. 2년 동안 그랬으니까. 2년 동안 그랬으니까 5개 고정이고, 말씀드리자면 출제진 2년마다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된다는 얘기는 작년, 재작년 같은 유형과는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문제량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유추가 가능하냐면 우선 볼까요? 디르켄 베버라고 써볼게요. 나오지. 그 다음에 연구 반복론 써볼게. 여기서 한 문제. 그치? 계속 지금요, 이쪽에서 2문제를 냈던 것 같아요. 사실은. 2문제. 그 다음에 디르켄도 계속 냈으니까.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씩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문화 파트죠. 문화 파트는 문화인류학, 문화일반론 해가지고 순환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저번 때 말리를 살짝 다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는 문화 파트죠. 일반적인 문화 일반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인력을 안 볼 수가 없어. 말리가 나왔다고 하기엔 좀 애매해. 그래서 문화 파트 한 문제. 그 다음에 기타라고 쓸게요. 기타는 일반적으로 어디서 출제하는 거 같냐면 단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개념이 되겠지. 그래서 이 개념 쪽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되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럼 한 번에 디르켄 베버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아노미 집합의식이 나왔으면 그 개념을 타이트하게 찾아보시고 책 필기한 것도 찾아보시고 지문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개념을 안 다루는 게 없을 거야. 아마 내가 지금 개념 문제를 22문제를 내니까 거기서 2문제는 걸린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니까 한 문제는 반드시 걸릴 거고 그리고 기억 니은이 아니야. 요새 추세는 빈칸 하나야. 빈칸 하나인데 기억 니은 하는 이유는 한번 잡아보자라는 거지. 둘 중에 하나 걸리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하시면 하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게 맞아요. 요게 맞으면 얘는요 공부하기 편해요. 얘는 뭐 이론서도 좋고 개론서도 좋고 우리 교재도 좋고 요약된 거 뭐 다 좋아요. 얘가 문제거든. 얘는 뭘로 하나요? 라고 했는데 이제 보여줄게. 꼭 이거 안 구해도 돼. 근데 나는 문제 여기서 낸다고. 보여요? TV? 그래서 여기서 내는데 이게 뭐냐면 사회탐구 방법이라고 교과서로 나온 거야. 근데 지금 약간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서 뭐 다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쭉 훑어가다 보면 되는데 우선 여기서 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했었고 이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자료에서 내겠다라고 공개를 할게요. 그러면 거기서 출제를 할 거야. 문화 파트는 역시 똑같아요. 이론 개론 교재라고 하는데 한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요번에 뭐가 나왔어요? 말리노프스키를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다음번에 다른 사람 건드리겠지. 그럼 그때 그거 모시면 돼요. 사회문화는 이런 정도 준비하시면 충분하고 시간이 남아 그때는 뭐 알아서 하시면 좋겠고 기타 단답형 개념이 나왔으면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진짜 이걸로 사회문화가 준비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마무리 안 졌다. 얘기는 했다 아무튼. 근데 다 지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디르켄 베버 2문제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 같아. 둘 중에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전사회학 이론이라고 해서 고전사회학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출제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거 둘 중에 한 문제, 고전사회학자 문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런 학자들도 계속 이제 한 명씩 계속 집어넣을 거예요. 색다른 사람들 뭐 다음에 뭐 다렌도르프 나올 수 있고 파슨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때그때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목표는 단순히 문제를 푼다라기보다 모든 교수님이 그렇게 할 텐데 문제와 관련된 기본적 이론을 정리하면서 짚어가면서 하자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답만 쌀랑 설명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
제가 이제 첫 강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뒤에 교수님들 알아서 하시겠지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죠. 디르켐이죠. 안 좋아야 되죠. 예, 사역적 합은 연대에 나왔어. 예, 우리가 연대라는 학자가 다 찾아보게 되면 진짜 이 사람밖에 안 썼어요. 사실은 진짜로 찾아보게 되면 연대를 강조한 게 이 사람이야. 그러면 연대 무슨 성이 있는데, 그치? 유기성이라는 게 있는데 라고 한 거지. 사실 그 전에 스펜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스펜서는 사실 출제가 거의 안 된 거기 때문에 스펜서인 티를 팍팍 내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거 있고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 이 지겨워요. 이거 보면서 막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차이가 있을 뿐 더 좋다거나 나쁜 거 하시면 유기적 연대와 관련하는 발생하는 문제들 나왔어요. 연대 두 개 중에 전에 거 말고 이제 두 번째 나온 무슨 연대? 유기적 연대.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할 수 있어요. 디르켐 입장에서 이게 관심이 있을까? 관심이 없어. 이거의 속성을 묻는 문제 따위는 내지 않아. 그게 지엽적인 거야. 관심도 없고. 당연히 우리가 연구할 건 이쪽이란 말이지. 이쪽이 이제 현대고 디르켐이 맞던 현대고 그가 꿈꿨던 사회고 지금 이렇게 될 것이고라는 거야. 그럼 이게 왜 나왔는지가 시험에 나왔지? 분업이 시험에 나왔잖아. 그지? 또 이것에 비해서 이게 갖고 있는 성향이 나왔잖아. 그치? 분업이 됐었다. 이런 거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걱정거리는 뭐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지? 그럼 유계적 연대의 문제점. 여기서 이게 바로 갑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이거다. 이건 뭐라고? 어떤 행동이 기대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어요. 이건 느낌이래.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일탈 문제점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점이 생길지도 몰라라고 했으니 이게 바로 뭐다? 아노미다라는 거지.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유기적 연대가 되면 당연히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일종의 이걸 사회적 사실이고 존재하는 것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즉 무슨 적이다? 일상적이다 라고 이제 파악을 한 거야. 그럼 일상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체크한 게 이거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 할게요. 이 두 단어를 써볼게. 병리하고 해체라는 단어 써봤어요. 이 병리하고 해체는 무슨 논에서 주로 보는 일탈이지? 기능론이지. 기능론에 주로 보는 일탈인데 이제 확실하게 정리 지을게. 이 아노미는 병리적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디르켐이 연구한 건 병리적 현상이 아노미를 도출하게 한 거고요. 해체라는 개념은 사회 해체는 지금 디르켐이 겪은 게 아니에요.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노미가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남아있다가 갑자기 1900년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끊임없이 뭐하기 시작해? 해체하기 시작해. 이 해체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아노미만큼 좋은 게 없구나 그래서 후기학자들이야. 자, 이게 무슨 얘기 하자면 아노미를 심도 있게 심화 있게 나오자라고 한다면 해체라는 단어는 안 쓰셔야 될 것 같고 디르켐이 아노미가 나오면 무슨 단어로? 병리로서 설명하시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 갔어요? 사회 해체 현상을 분석하는데 아노미란 개념이 좋구나라고 후기학자들이 끌어당겼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디르켐의 아노미가 출제되면 이 단어는 써도 돼. 이러한 병리적 현상을 분석하면서 무슨 개념을 찾아낸 거야? 아노미를 찾아낸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 속에서 뭐가 걱정됐는데 라는 거지. 이런 느낌적인 느낌 속에서 뭐가 걱정됐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바로 이것이 쇠퇴에 기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거는 그러면 누가 좋아하는 거야? 디르켐이 좋아하는 거네. 쇠퇴되는 거 싫어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설명이 나와 있지. 상황을 정의하는 분명하고 각한 집합적 관념이라고 나왔어. 집합이 가지고 있는 관념. 답이 나온 거야. 그냥 이거 써도 맞게 해줄 수 있어. 이거 써도 맞아. 집합관념이라 써도.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가 있지. 집합의식이다라고 하죠. consciousness를 쓴단 말이야. 이걸 갖고요. 이제 뭐 옛날 책 보면은 옛날 책도 다 찾아봤더니 집합양심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더라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약간 양심적, 개인주의, 도덕적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건 맞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뭐하고 헷갈리면 선의지, 일반의지랑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표현은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자, 이거 혹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얘기할게. 뭘 근거로 하셨어요? 자, 이 책이야? 자, 이 다음 주까지 이걸로 낼 거야. 그러니까 2주마다 책을 바꿔가면서 여러분이 안 볼 책들에 대해서 그걸 다 보게 될 거예요, 지문들을. 걸릴 거야, 그러면. 니넨 보지 마. 나만 볼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지문들 세 개가 전부 여기 거예요. 아비투스부터 시작해서 다 여기 거고, 그러면 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받았으면 좋겠어요. 권위는 있나요? 리처라는 사람이 쓴 건데 지금 그쪽에서는 거의 교재로서 기든스급은 아니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이론 파트에서는 정말 많이 쓰는 학자 책입니다. 네, 그래서 하고요. 집합의식 양심으로 쓰게 하면 의식이다. 그게 그 다음에 나와 있지. 집합적 관념이 없어졌다.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략적인 설명이죠. 자, 그래서 거기 지문 한번 볼게요. 자, 나눠준 지문 보게 되면 아노미의 개념을 살펴보자 해갖고 있죠. 디르켐의 아노미 개념과 뭐와 유사성이 있다. 이거 뭐죠? 소해지. 그치? 소해야, 소해. 유사성이 있어. 이 소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 돼. 아노미적 자살 있죠. 아노미적 자살이라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얘네랑 뭐 하고 싶어?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당혹스러운 거. 소외라는 거는 그래요.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 이 마르크스가 갖고 있는 소외도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해 라는 거야. 함께하고 싶어해. 그게 무슨 의식? 소속감 또는 귀속의식이 있다라는 거지. 그런 귀속의식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도구와 물화로 전락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뭐? 소외지. 그럼 소외의 원인이 뭐야? 똑같아. 분업이 뭘 가져왔어? 아놈이 가져왔지. 분업이 뭘 가져왔어? 소외지. 그렇지? 근데 기능론이다 보니까 분업이 나쁜 것도 아니고 유기적 연대도 나쁜 것도 아니야 라고 봤다고 하고면 소외를 가져온 이 분업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한 게 누구? 마르크스네. 그지? 자, 그래서 노동분업은 근로자를 기계 역할로 축소시킨다. 그래서 소외에 대한 개념 나왔어요. 저는 이거 출제할 겁니다. 저번 때도 냈는데 이번에도 낼 거예요. 소외 출제할 거고 잘 보시기 바래요. 아노미는 지금 대부분 다 정리가 잘 되셨고 틀린 분이 거의 없어요. 나 거의라 그랬다. 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소외 보세요. 소외 꼭 찾아보세요. 저 이번에 마르크스가 안 나왔지만 나오게 되면 이거 낼 것 같아. 요새 많이 느껴. 상대적 박탈감에서 낼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디르켐의 포인트는 이런 거다라고 봤습니다. 아래쪽에 아노미에 대한 해결책 나왔어요. 자, 여기서 찾아봅시다. 아노미가 이것에 뭘 가져온다고? 쇠퇴를 가져온대. 그럼 집합의식을 뭐 하면 될까? 회복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집합의식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까지 물어볼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걸 해결책하면 이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디르켐의 포인트는 노동분업 과학에서 나온다. 이 속성 중에는 뭐가 있다? 절제가 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사실 이 집합의식에 절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건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잘 생각해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그 집합이 절제라는 사람들이 의식을 갖고 있대. 이 절제라는 의식, 절제라는 약속, 절제라는 정신. 이거 바로 뭐냐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핵심, 금욕주의. 이게 바로 관련이 있지. 이것도 그러면 집합의식의 절제라는 게 있는데 한꺼번에 그러니까 어떤 제도나 이런 거에서 참자라는 거지. 그치? 그런 거. 자, 근데 절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 절제라는 게 이런 게 있잖아. 똑바로 앉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주변 사실 누군가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 거잖아. 자의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주변에 의해서 강제된 것. 이라고 있어. 똑바로 앉아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라고 건의를 통해서 그래 볼까? 라고 앉는 거 있어. 이건 뭐? 주체적인 거지. 집합의식이 두 종류가 있어. A형이 있고 B형이 있어. 근데 느낌이 올 거야. 이 A형은 어디서 주로 있었어요? 유기적 연대보다 전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때도 연대잖아. 연대는 집합의식이 이때 있다라면 유기적 연대에서 추구하는 집합의식은 어떤 거? 주체적인 것이지. 그렇지? 집합의식은 두 가지. 그래서 맨 아래쪽 보세요. 맨 아래쪽 보시면 이 글에서 디르켐이 강조하는 집합의식은 객관적인 것인가 주관적인 것인가 라고 했어. 다이렉트로 써봅시다. 요거 봐요. 강제된 것이야. 그럼 누가 강제해? 사회가 강제해. 또는 사회 규범이 강제해. 자, 이건 무슨적인 거? 객관적인 거. 존재하는 것이. 주체적인 건 뭐야? 개인의 동기나 의도니까 이건 뭐? 주관적인 것이지.
아니 이걸 묻지는 않아. 묻지는 않는데 집합의식이란 게 되게 추상적인 이념형 같은 거라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치? 거기에서 만약에 집합의식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이쪽을 낼 거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그 디르켐이 강조하는 그 우리 나왔던 지문 있잖아. 여기 집합의식이 있는데 이 집합의식이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이 지문에서 나온 집합의식 기출 지문이죠. 네, 거기서 한번 판단해 보라. 저는 이제 집합의식이라는 걸 이렇게 냈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내도 상관이 없는 주제다라고 봐서 냈습니다. 자, 디르켐의 아노미 도식화라고 나왔어요. 뭐 심도 있게 다룰 문제는 아니에요. 당연히 뭐에서 시작해? 분업이 증가해. 그걸 뭐라고 그랬지? 사회가 뭐한다? 변동한다라고 했죠. 사회가 변동한다라고 했죠. 사회의 변동이라고 한다면 뭐의 증가라고 볼 수도 있어? 분업의 증가라고 볼 수도 있죠. 또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연대가 변화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요거지? 요게 바로 뭐예요? 시작이지. 아노미의 시작이지. 그치? 여기서 뭐가 나타나? 규범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규범이 부재하거나 또는 혼재하거나 라는 거죠. 이러한 상태가 바로 뭐? 아노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낼 수도 있고 이걸 낼 수도 있고 이걸 낼 수 있어. 아노미의 원인에 대해서 뭘 제시할지 모르지만 이런 거고, 요 두 가지 경우로 예전에 문제를 내게 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지금 우리가 따라야 될 지배적인 규범, 우리가 집합의식을 발휘할 만한 규범이 없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바로 세운다라는 거에서 아노미의 도식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아노미가 일상적인 이유, 이런 거 쓰기 되게 힘들죠. 여기 일상적이라고 써놨어요. 일상적이라고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 나오죠. 모든 사회는 뭐 유기적 연대로 변화하고 있어.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를 쓰면 돼. 그럼 지문에 나와 있겠지. 지문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나와 있으면은 모든 사회는 이연대에서 이연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아노미는 일상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쓸 수 있는 문제도 지엽적이지만 낼 수도 있을 거야. 이건 지문을 이용해서 내겠지. 아니 아노미 집합의식 문제는 안 어려운데 치졸하게 한번 해봤어요. 치졸하게 내면 어디까지 될까 끊임없이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들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디르켐 따옴표 안에 있는 거, 그 중간에 따옴표가 전부 디르켐 책이야. 사회 분업론이야.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거 인용될 수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마지막 따옴표만 잠깐 볼게요. 마지막 따옴표에서 디르켐이 말하기를 해갖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나는 어떤 환경이든지 유기적 연대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병리적 결과가 따르게 마련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아노미를 뭐라고 규정했어? 병리현상의 결과다라고 규정했어. 누가? 아노미를 만든 누가? 디르켐이 그렇게 규정했어. 그지? 병리적 결과라고 써도 되는 거지? 틀리지 않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적절한 처방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밑줄 쳐봅시다. 적절한 약의 배합. 적절한 약의 배합. 이게 바로 해결책이고,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럼 뭐예요? 적절한 약의 배합 뭐 하는 거야? 집합의식을 회복?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집합의식이 약이 아니잖아. 이건 인간을 치면 내 몸의 건강 같은 거고, 건강을 찾기 위해서 약의 배합 뭐? 규범을 써야 되겠지. 알겠어요? 적절한 약의 배합에 밑줄 그어놨는데 집합의식 회복을 쓰면 안 되고 규범을 바르게 잡는 것, 명확한 규범 정립, 이런 걸 쓰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아, 그리고 작년에 약간 채점 기준 자체가 넓었죠. 넓어서 약간 맞게 해준, 그래서 칼체 하신 분들은 약간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몰라? 어떻게 될지. 이번에 몰라. 이번에 모르니까 조금만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해보자고. 내가 조금 강조할 거야. 그래서 채점할 때 부분 점수로 많이 갈 거야. 맞다고 안 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쓰는 게 더 좋으니까. 오케이? 그게 더 좋으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과할게요. 제가 사과하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한 명도 답이 안 나오면 이거는 출제자 잘못입니다. 아니, 뒤에 거는 나왔어. 뒤에 거는 나왔어. 아비투스는 나왔어. 아비투스는 나왔는데 뭐가 안 나왔냐면 구별짓기가 안 나왔어. 그래 다시 읽어봤어. 구별짓기를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문을 좀 바꿨다라고 할게요. 경험적 연구의 핵심 저작
인이라고 냈거든요. 책 이름을 물어봤거든. 근데 내가 그 저작이라고 쓰면 책 이름 묻는 것 같아서 이거 단순 지식이라서 그 저작을 뺐더니 이런 일이 발생했어. 미안해. 근데 지금 아비투스에서 출제를 해봅시다. 나왔잖아. 아비투스는 나온 거야. 아비투스가 나왔으면은 우선 첫 번째, 아비투스의 구체적인 개념이 출제 가능해. 맞잖아? 이러한 개념을 활용해서 출제가 가능해. 또 아비투스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무슨 자본? 문화 자본이란 개념이야. 그치? 문화 자본이란 개념이야. 그러면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 이렇게 얘기할게. 부르디에가 얘기한 걸로 할게. 문화 자본이 아비투스 만들었다 하면 안 돼. 이 기본적으로 무슨 논이에요, 이거? 무슨 논이에요? 갈등론이죠. 그치? 갈등론이죠. 이거에 대해서 우선 이게 만들었어.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무엇을? 아비투스를 만들었고, 그 다음 문화 자본이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 뭐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거는 브루디에가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러한 실제 사회의 사람들의 행위, 사회적 행위를 봤더니, 자, 이러한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를 관찰했어. 이러한 사회적 행위를 관찰했더니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서로를 구별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 사회적 행위, 즉 이것이 뭐가 돼요? 독립변수가 되고요. 실제 이 사람의 연구 대상이지. 사회적 행위를 명명했으니 그것이 바로 뭐다? 구별 짓기라는 책 이름이 된 거예요. 라고.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그의 경험적 연구의 핵심. 경험적 연구래. 경험적 연구의 핵심이라는 거는 지금 경험적 연구. 자, 이거 출제를 한다면 경험적 연구라는 단어 익숙하게 봅시다. 경험적 연구는요, 원래 사회문화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라 자연과학에서 나왔어요. 자연과학에서 나왔는데 바로 뭐가 가능한 연구야? 경험이 가능한 연구야. 그럼 자연현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실제로 한 게 아니지.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뭐 가능한? 관찰 가능한 이라는 의미예요. 이 경험적 연구란 관찰 가능한 이란 거야. 그러면은 이 브루디에 입장에서 이게 사회문화로 사회학으로 집어넣어 볼게. 사회학으로 집어넣어 보면은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사회과학에서는 경험적 연구를 한다는 거는 사회 현상이 있어. 사회 현상이 있는데 이거의 속성은 뭐가 가능해야 돼? 관찰 가능한 사회 현상이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의 행위를 이렇게 봤더니 무슨 현상이 나타나? 쟤네는 저러고 쟤네는 저러네 하면서 뭐가 나타나? 서로를 구별짓고 있네라는 거지. 그러한 현상에 대한 개념을 내리면서 이제 뭘 생각한 거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뭐야? 요것들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책 이름이 디스팅션, 구별짓기야.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아비투스는 개별 행위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행위자들, 사람들이라고 안 썼고 성장 과정에서 직면하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응한 결과물 나왔어. 자,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대응의 결과물이야. 객관적 삶의 조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 아비투스야 이게. 그치?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야, 구별짓기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아비투스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우리 현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 종속 변수를 묻는 거다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고요. 개별의 인자차는 특정한 사람의 부지불식한 특정한 일련의 반응을 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쓰신 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 미학이란 데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벤야민으로 봤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지 마. 베냐민은 어떤 걸 얘기했냐면 문화가 이거 짧게 할게. 문화가 산업화됐었을 때 그러면은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대중들은 비판 능력이 상실되는가? 된다라고 대부분이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끝. 베냐민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 베냐민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객관적 삶의 접근에 대한 이런 거고 아래쪽에 보면 자,
어머 어떡해. 나 밑에 있는 걸 읽어버렸다. 그지? 나쁜 사람이다. 문제 낸 걸로 봐야 되는데 자, 문제 낸 거 보시면은 거기서 나왔어요. 그 추상적 이론 체계를 1년의 경험적 관심사와 연결시키면서 순수 지성지 함정 피하려고 했다. 말 되게 어렵죠. 그의 경험적 연구의 핵심이 나왔어. 자, 경험적 연구의 핵심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낸 결론이다라는 거지. 그거는 사회 전반에 퍼진 상이한 집단의 미학적 선호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선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선호하고 그러한 선호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야. 아비투스 아닌 거 알겠죠? 선호라는 거는 머릿속에는 가치체계가 아니라 실제 우리들은 관찰되는 대상들이지 이것들은. 그러면 여기다가 문화자본을 쓰신 분이 있어. 어느 정도 납득은 가는 거야. 문화자본이. 그치? 문화자본이 납득은 가. 자, 근데 그는 고급문화 의미를 지닌 것과 고급과 저격 형태 모두 바라보는 인류학적 문화 의미를 재통합하려고 시도한다. 즉,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런 행위들을 통합적으로 보려고 했어. 이게 무슨 얘기냐? 문화 자본이라는 것은 누구만 이루어져? 지배층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약자들, 피지배층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한꺼번에 통합해 보려고 하는 개념이 뭐야? 구별짓기라는 거지. 그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건 문제점이 아니야. 이러한 티내기를 누가 많이 해서 이 지배층들이 이 짓을 많이 해서 문제다라고 본 게 부르디에지. 그게 갈등론이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 그는 고급심과 세련 대상을 향한 취향과 햄버거 같은 가장 대부분에 연결시킨다. 자, 구조적 불변 요소가 나왔어요. 체크해 봅시다. 구조적이고요. 이것은 불변한데요. 구조적 불변 요소래. 안 바뀐대. 사실 이건 좀 표현이 잘못됐어. 이 표현이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론이에요? 갈등론이기 때문에 구조적 불변처럼 보이는 요소야. 정확하게 서술하자면 잘못됐어. 이걸 리처가 잘못한 거야. 갈등론은 모든 것은 뭐 할 수 있어요?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불변 요소라고 쓰면 안 돼.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 되지. 불변에 가까운 요소지. 구조적인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체계란 말이 한 번 더 나오나요? 사회적 질을 자, 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의 문화적 선호는 일관성 있는 체계 나왔어. 자, 이거 뭐래? 체계래. 구조적이고 불변적이고 체계래. 그렇지? 문화 자본은 체계나 구조라고 보기엔 애매해요. 그 구조를 결정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봐야 되고요. 구조다, 불변하는 체계다, 일관성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문화 자본을 이끌어내는 구조를 찾아야지. 그러면 이게 없으면 불평등한 사회 구조라고 할 텐데 이게 문화자본이다 보니까 경제자본이 아니라 문화자본이다 보니까 문화적이다 보니까 문화의 속성이 뭐가 있어? 무슨 화? 내면화라는 속성이 있어. 그치? 그치? 학습되고 이렇다라는 속성이 있어. 그래서 이 중간 단계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 미연적인 이것을 찾아냈어. 부르디에는 무슨 개념을 찾아낸 거야?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찾아낸 거야. 아비투스는 문화자본 전에 존재하고요. 이것은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만들어낸 또 다른 구조나 또 다른 체계라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이게 핵심이야. 아비투스는 뭐다? 구조나 체계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앞에 봤었던 집합의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거는 또 다른 또 집합의식이죠. 근데 이 디르켐이 봤던 집합의식은 뭐야?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아비투스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배층이지. 그렇지? 지배층이지. 근데 이 지배층의 아비투스도 있지만 분명히 이들이 즐기는 이들만의 아비투스 있을 것이란데 이것은 사실 대물림 된다고 보기는 힘들어. 왜냐하면 얘네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흠모하고 여기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고 이쪽을 원할지도 몰라 마음속에서. 옆집 부잣집에서는 소고기를 맨날 구워 먹지만 우리는 가난하니까 돼지고기만 먹어야 돼. 안 그러잖아. 우리도 돈 벌면 뭐 먹고 싶어 해? 소고기 먹고 싶어. 그런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아비투스 속에서 이게 아니라 이쪽 아비투스는 고착화돼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끊임없이 이쪽 아비투스를 내가 가져오고 싶다는 뭐가 발생해? 투쟁의식이 발생하지. 갈등의식이 발생하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아비투스는 일종의 구조나 체계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갈등론적 사상이 담겨있다.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것 때문에 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의 문화적 선호, 일관성인 체계를 이룬다. 그래서 그는 미학적 즐거움을 위한 다양한 문화적 대상을 차별화하고
다르게 감사획돼서 미학적인 다양한 모습. 자, 차별화하고 이런 모습들. 이건 다시 뭐로 갔어요? 이 정의는 구별짓기지. 차별화된 모습. 우리 눈앞에 관찰되는 대상이잖아. 이건 구별짓기지. 자, 부르디에가 말하는 거기 보면 아비투스나 후척적으로 학습되고 특정 방식의 지각 사유 행동으로 발현된 일이래. 자, 이거 뭐 된 거야? 지각 사유 발현으로 내 머릿속에 존재한대. 뭐 된 거야? 여기 있어요. 뭐 된 거야? 내면화예요. 위에 있는 학습에서 찾을 수가 있지. 학습되면 뭐 돼야 돼? 내면화된 구조. 내면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기억합시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느낄 수 있어. 이거 만약에 여기다 사회화라고 써봐. 맞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저번 때 아비투스가 사회화가 답이었잖아. 틀린 말이 아닌 거야. 어떻게 보면. 사회화 됐기 때문에 아비투스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이걸 쓴 거지. 자, 아비투스가 뭐 돼서? 사회화돼서 문화자본이 나온 거니까 이걸 쓴 사람도 맞게 해줬었다라는 거지. 그 매개적인 중간이니까. 작년 문제가 그랬었어.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아비투스 개념은 인류학적 문화가 있으면 이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인류학적이지만 이거라는 측면을 강조한다. 개별행위의 성장과에서 삶에 대한 개각론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 아비투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결과물로서 형성된다라고 하는데 이 아비투스가 그러면은 뭐의 결과물이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찾으려고 했었고 여기서 찾았을 때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단순한 경제 자본으로만 해석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이 부르디의 핵심이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찾아내? 아비투스의 문화 자본 나오고 이게 끊임없는 악순환을 통해서 이어진다더라라고 하는 게 바로 부르디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면화라는 것에 대해서 그 빈칸들에 대해서 지금 했었고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문화자본에 대한 개념들 나와 있어요. 문화자본과 아비투스의 관계 지금 여기서 나와 있죠. 구조화된 체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산물들이다. 이러한 산물들 표출된 거에 대해서 관찰하는 게 구별짓기고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것이 아비투스가 원인이 되고 이것이 결과물이 된다. 독립과 종속이 된다. 이렇게 관계 보시면 되고요. 아비투스는 영속적인가 써놨지. 뭐라고 쓰면 돼? no라고 쓰면 되죠. 왜냐하면 불변이라고 써놨지만은 이 책에서는 이거 잘못됐다. 이거 무슨 론이니까? 갈등론이니까. 그치? 그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구별짓기와 가장 관련 있는 문화의 속성 2개 쓸 것. 괜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했거든. 별로 안 좋아하네. 어떤 거예요? 무슨 성? 학습성이지. 그렇지? 내면에 대한 또 무슨 성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공유하지. 문화적으로 공유하지. 그리고 지문상 이렇게 하지만은 이 2가지는 노출을 했고요. 부르디가 한 가지 더 추가시켰어요. 한 가지 추가시킨 게 이 문화자본의 종류가 되게 많지. 그렇잖아. 사회자본도 있고 이것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뭐 돼 있다? 돼 있다지. 거기서 무슨 성? 문화자본의 종류가 제시됐어. 이러한 A면에서 B면에서 C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연결돼 있다라고 있어. 이런 무슨 성? 총체성 써주면 되겠지. 요거 3개 정도. 축척은 아니야. 축척도 아니고 변동도 아니야. 그치? 그거 2개는 아니고 지문에서 문화의 속성하게 되면 요거 3개 찾을 수가 있다. 이 지문에서는 요거 2개를 찾았네. 그치? 아래쪽에 보세요. 자, 이거는 기출지문이고 기출지문에서 지칭하고 있는 게 뭘까요? 지식이나 관념의 형태로 된 뭐라고 나왔어? 자산이라고 나왔어. 이건 뭐야? 문화 자본을 쓰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문화 자본의 개념은 지금 나온 거야. 기출로. 그럼 우리는 이걸로 문화 자본이라고 해야 돼. 내면화된 것뿐만 아니라 소장한 그림, 실질적인 문화재, 제도화된 것들도 지칭한다. 그치? 이러한 것들은 그 자본을 사용한다. 나왔어. 문화자본 개념. 이걸로 공부하면 돼. 문화자본은. 딴 거 막 여러분들 물어봐요. 뭐 사회자본하고 경제자본 이런 거 보지 말고 이게 그냥 답이야. 부르디에가 관심이었었던 자본 이거라고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논란이 있었던 문제 아닌가? 이거는 저랑 약속을 할게요. 이거는 문제를 풀기 위함이야.
문제를 풀기 위함인데 지금 변인이라고 써보고요. 그럼 이 변인에는 무슨 변인이 있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을 거예요. 우선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쓰게 되면 채점한 거 보게 되면 이렇잖아. 감점이 됐네. 왜? 자, 12번 할게. 네, 지금 한 거니까. 그러네. 맞아요. 부끄러워하고 있는 중이야. 이거부터 먼저 할게. 나와 있는 거부터. 이거 문화부터 얘기네. 지나친 일반 연구자의 주관적 태도. 자, 이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거부터 할게요. 자, 여기 문제 정답 보면 지나친 일반화 연구자의 주관적 태도였어요. 이 문제는 진정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읽어서 풀어라예요. 근데 오류를 하나 잡아내긴 했어요. 무슨 오류를 잡아냈냐면 연구 반복론에 대해서 뭔가 하나 써줬어야 했어. 근데 그게 너무 없었어. 근데 우리가 너무 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입식 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욕구가 떴어. 문화인류학자야. 누구야? 말리노프스키. 이렇게 나와야 돼? 나랑 했으면. 근데 여기서 이제 3명이라고 할게. 3명. 3명이면 좀 심리적 안정이 있을 거예요. 왜 나만 틀린 게 아니니까. 레비스트로스로 푸신 분이 있어요. 니네 나빠?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 왜? 욕구라고 나왔잖아. 욕구가 아니야. 레비스트로스는. 그리고 레비스트로스 출제일 때는 심층 구조란 말을 반드시 써요. 구조라는 걸 강조하고 이 사람은 욕구와 기능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쓸 거고 레비스트로스는 구조라는 말과 뭔가 깊다라는 딥하다는 느낌이 반드시 들어갈 거야. 근원적. 그러니까 우리가 출제를 하면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욕구의 기능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처음에 개인에게 하는 데는 복합적 욕구다. 그래서 욕구 이론을 요약한다. 자, 3번째 줄 밑줄 그어봅시다. 무슨 이론? 무슨 이론? 욕구 이론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사람 무슨 학자야? 문화인류학자야. 문화인류학자가 이론을 찾아내? 되게 웃긴 거야. 왜? 이론이라는 건 뭐예요? 무슨화한 거야? 일반화한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거든. 누구야? 말리노프스키야. 말리노프스키가 했던 거는 무슨 연구예요? 아, 이것도 할게요. 자, 약속합시다. 말리노프스키가 했었던 연구 방법이 뭐냐라고 물으시거든. 질적이라고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 무슨적 연구? 문화 기술지적 연구라고 하시면 돼. 문화 기술지 연구 방법을 쓴 사람. 그러면 이때 썼었던 자료조사 방법으로 쓴 게 무슨 조사? 현지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참여 관찰. 자, 그러면 이건 뭘 얻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한 거고요. 요건 뭐야? 전반적인 거시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정의를 내립시다. 이번 출제된 걸로 봤었을 때 이렇게 보는 게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연구 방법에 질적과 양적이 있다라고 보지 마시고 연구 방법에는 실험이 있고 설문지 조사가 있고 라고 구분을 하는데 그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우리 쪽에서 문화기술지가 있고 여기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의 속성? 사실 이거의 속성으로 풀어도 되고요. 질적의 속성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비판이니까 비판을 뜬금없이 외워서 쓰라는 얘기는 안 나올 거야. 지문에서 찾아라지. 그게 1번 바로 뭐? 욕구 이론이었어. 문화기술지적 연구는 이론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그럼 이론이 뭔데? 질적의 한계기도 하지. 무슨 화야? 일반화가 힘들다를 써달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 이론을 못 만든다라고 써도 맞게 했어. 그래서 이론을 찾아내기 힘들다도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론이란 건 어디에나 적용되는 이런 건데 그런 게 힘들다. 자, 모든 문화는 생물학적 욕구 나왔네. 여기 뭐라고 나왔어? 생물학적 욕구라고 나왔어. 생물학적 욕구 이거는 뭐야? 무슨적 욕구? 생리적 욕구라는 뜻이야. 말리노프스키 티내네. 도구나 상징을 사용하는 모든 문화 인체 부재 유익항성의 직관적인 신체적 욕구의 충족. 자, 욕구 충족이라고도 나왔죠. 자, 지금 제가 쓰는 게 전부 누구와 관련 있는 것들이에요? 말리와 관련이 있다. 다른 사람은 이 말 안 쓴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는 사회를 다양한 문화 영역에 통합된 총체로 보았다. 자, 말리노프스키가 강조한 게 이거예요. 총체예요.
그러면은 총체인데 총체는 뭐와 여러분 총체라는 단어를 썼잖아. 학자가. 총체를 썼으면 총체는 뭐야? 관련이 있다, 연관이 있다잖아. 뭐와 연관이 있는 걸 찾아야 돼. 그게 뭐냐면 생물학적 욕구가 있단 말이야. 이 욕구가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 다음 2차적 욕구, 즉 사회적 욕구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지. 그치? 이렇게 우선 쓸 수가 있고요. 하나 더 할게. 목적이 있어. 왜 이런 욕구를 발휘할까라는 거지. 왜 이런 욕구, 생물학적 욕구라고 사회적 욕구를 발휘하냐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이 글에서 나오는데 이 글이 뭐냐면 언어 영역이야. 언어 영역에서 이런 문제를 내. 요새 고등학생들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풀어 걔네들? 말리노프스키가 나왔고 이런 이론을 내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이 이거에 대한 비판에 대한 단락이야. 그래서 그걸 빼버리고 여러분한테 한번 써보라고 한 거야. 비판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걸 써봐라지. 첫째, 둘째에서. 자, 그래서 4가 뭐냐면 이거야. 자, 이거 경제 다른 데서 많이 나오죠? 자기보전이라는 거. 자, 이 자기보전은 어디서 유추할 수 있냐? 이겁니다. 생물학적 생리적.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 하고 싶어해? 살고 싶어지. 그렇지? 거기서 출발한다라는 거지. 이거는 모든 존재하는 동물. 이거 자연적 경향성하고 동일하죠? 그치? 아키나스가 얘기했던 자연법에 나온 거랑 동일하니까 자기 보존에 출발한다. 이게 바로 말리노프스의 생각인데 이쪽은 별로 관심이 없지. 여기를 보통 내지. 그치? 출제할 때. 자, 그래서 문화 통찰도 그 내부의 복화적, 인과적 연결을 설명할 수 있는, 자, 인과적 연결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래. 유일한 수단이래. 그게 뭐래? 문화의 요소들을 어떠한 기능이 살피는 것이라고 보았대. 누가? 말리가. 그래서 이거 갖고 뭐? 지맴이지. 주관적이지. 그걸 찾아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뭐가 나왔어요? 비판이 나왔어요. 비판이 나왔으면 이 사람이 썼던 견해들이 있을 거야. A를 주장했고 B를 주장했을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씩 까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지금 문제 저 나눠준 자료 보시면 비판에다만 밑줄 그어놨어. 그럼 비판에다만 밑줄 그어놓으면 여러분이 답을 그냥 말리노프스키 답을 쓸까봐 걱정이 된 거야. 그래서 이번에 현지조사 나왔으니까 그래서 밑줄을 좀 길게 그었어. 좀 풀어보라고. 연구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자, 여기 두 사람이 그렇게 썼어. 두 사람이 연구 방법론 속성을 먼저 이러한 속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으로 볼 때 이러한 비판을 할 수 있다라고 쓴 사람이 있어. 최고의 답안이야. 그렇게 안 써도 되지만 최고의 답안이야. 이러면은 이게 약간 어긋나더라도 속성을 가지고 비판하라라고 나왔잖아. 이러한 속성이 가지고 있는 인하여 비판이니까 이 속성 때문에 비판이 나온 거네. 그러면은 이 문화기술지적 연구의 속성이 뭐야? 심층적 이해를 하긴 하지만 일반화가 힘들고 주관적인 요소, 가치 개입이 이루어진다라고 써버리면 끝인 거야. 답이 그냥.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쓴 사람도 있고요. 이게 안 쓰더라도 내용을 갖고 찾은 분도 있어요. 이론과 이거 갖고 쓰신 분이 있어. 그치? 그렇게 찾은 분이 있어. 사실은 그래. 요것만 써도 돼. 가치 개입만 써도 될 거야. 가치가 개입됐기 때문에 일반화가 힘들고 또 이것도 힘들다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목적하는 바 내용이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비판을 써라. 비판이 뜬금없이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비판할 거리가 지문에 있을 거예요. 문제가 나오면 알겠어요? 비판할 거리가 있고 그걸 찾아서 쓰면 되고 비판은 당연히 위에 나온 문장 중에 이 사람이 한 말, 이 사람이 연구한 거 거기서 찾아서 쓰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써도 되는 걸로 작년에 나왔지만은 지금은 두 가지까지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결국 이거 뭐 쓰는 거야? 질적 연구 방법의 한계지 결국에는. 그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나눠준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준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에서 출발한 문화적 반응은 새로운 조건, 새로운 환경을 규정하고 그것은 새로운 문화적 반경을 했다. 자신의 안정 안락한 인간 본연에게는 새로운 이것이 파생되기 때문이다. 도대체 뭐지? 전적으로 생리적하고 원형적인 이것에서 출발한 새로운 문화적 반응, 자기보정이라 이것이다. 읽어보고 이게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라고 하게 된다면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뭐예요?
기뻐해 줄게. 답을 얘기해 줘. 도구? 또? 욕구? 이 사람 무슨 주의야? 심리적 무슨 주의? 기능이야, 기능 이게. 그렇지? 기능이야. 아니네.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욕구네? 미안. 기능 썼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욕구네? 큰일 났어요. 왜냐면은 거기서 중간에 보니까 파생되는 거라고 있어. 인간 본연의 경향에 대해서라고 하면 욕구부터 시작하네. 기능은 문화에 시작하네. 욕구예요? 네. 내가 써놓고 내가 이래. 이게 약간 우리 사회학이 아니라 언어 쪽에서 쓴 거라 지금 이런 것 같아. I'm sorry. 자, 그래서 여기서 생물학적으로 기인한 게 아니다. 욕구로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욕구가 뭔지 알아요? 하고자 할 약자, 구할 구자 그는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바라는 바예요. 인간이 바라는 바, 이게 욕구예요. 하고자 할 약자, 구할 구자. 그 인간이 도대체 뭘 원하는데 가장 궁극이 뭘까? 자기 보존. 그러면 이러한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말리노프스키 얘기.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아래쪽에 보시면 실증 연구하고 해석 연구 이렇게 해서 구분해 놨습니다. 이거 아주 단순해요. 네, 제 교재예요. 교재에서 거기서 빈칸을 해놨는데 다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안 써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 출제가 지금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었으면 제가 이제 몇 번이나 했어요. 당연히 이건 질적 연구를 비판하라야 또는 문화기술지를 비판하라야.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 비판할 내용이 개조식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게 맞아. 이래야 돼. 이게 지금 공부가 됐다요. 이게 바로 안 써지면 이거부터 공부해야 돼. 자, 이렇게 선정을 했어. A, B, C가 나왔어. A, B, C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제 지문을 보면서 이 지문에서 그러면은 이 중에 어떤 비판을 골라야 하지? 이게 임용고시야. 자, 임용고시의 목적은 그냥 다 써라가 아니라 이 중에 어떤 것을 써달라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 말리노프스키의 문화기술지적 연구에선 지금 뭐가 나왔어? 일반화랑 가치 개입, 그치? 주관적 가치 개입을 지금 지적을 한 거지. 그렇게 찾아내는 게 우리 시험의 특징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 진짜 개념 정리 다 했고 노트까지 했었는데 답이 안 써져요. 안 써지지 뭔지 안 찾으니까. 알았어? 찾아야 된다고 그거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우선 바로 써져야 돼요. 실증 연구, 해석 연구가 바로 써지고 지문에서 어떤 걸 지적을 하고 있는지 꼭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칙 발견에 유리함, 객관적 연구하는 데 유리함. 답을 얘기해, 그지? 이런 거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 아니야? 이런 걸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냥 빈칸을 읽는 거, 그냥 장점 써라는 거 더 어렵다? 근데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돼? 말리노프스키는 오늘 다루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말리노프스키 이론, 연구 방법이 문화기술지란 걸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 그럼 이게 질적하고 사실 차이는 없지만은 되도록이면 이쪽을 생각해보고 말리노프스키가 갖고 있는 한계가 뭔지 지금 나와 있죠. 이론으로 정해버렸지. 자, 이론으로 정해버렸대. 이러면 레비스트로스도 이걸로 비판할 수 있지. 레비스트로 똑같이 비판이 가능할 거야. 레비스트로 이론을 만들었잖아. 모든 것은 보편적이다라고 했으니까 뭐 해버렸어? 일반화 해버렸고 가치 개입돼버렸고 얼마든지 비판 가능하고 똑같아. 그렇지? 근데 찾아서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실증 해석 연구 구분하는 거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낼게요. 그렇게 이제 단계별로 나간 다음은 자료 수집 방법 선언했어? 공부해?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시면 한 번에 다 하니까 조금 힘들죠. 약간만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